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13호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Z세대를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Z세대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Z세대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똑같이 그 세대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대 갈등 혹은 세대 통합 이런 문제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에서 올 7월에 만 19세에서 69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통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세대 갈등이 있는지, 세대 갈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여러 그 사역들이 있죠. 그리고 그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교회에서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7%였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는 자세 부분에서도 세대 갈등을 느낀다는 62%,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세대 갈등을 느낀다는 비율이 60%, 예배 스타일 57%, 그 외에 이제 교회 내부 문제 54% 이런 순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사소통 방식이나 교회 봉사 자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컨텐츠 내용보다는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세대 간의 어떤 그 경험이 다르면서 세대의 문화가 다르면서 그 문화를 소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갈등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방식이나 교회 봉사 자세인 거죠. 교회에서 보시면 이제 그 좀 나이 든 세대하고 젊은 세대를 보면 좀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교회 봉사를 잘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봉사하는 자세 부분에서 이제 세대 갈등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 차이 혹은 세대 갈등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대 차이 갈등이 교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였고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세대 차이 혹은 세대 갈등이 교회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교회 생활의 어떤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질문했더니 교회 생활이 불편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9%입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한 비율이 22%,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2%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로 옮길까 생각했다라는 비율과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는 비율이 34%인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을 느꼈다는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를 옮길 정도 혹은 신앙의 회의를 느낄 정도의 그런 심한 갈등을 느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의 문제가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세대 갈등을 느끼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 윗세대인데요.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윗세대의 태도로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훈계하는 태도 59%,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57%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라는 거죠. 꼰대짓을 한다. 이런 그 표현들을 좀 하는데 이런 꼰대스러움이 아랫세대로 하여금 윗세대에 대해서 저 세대는 우리하고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분리의식 그리고 갈등의식을 형성시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아랫세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갈등을 느끼는 이제 이런 윗세대의 인식을 보면 자기들만의 용어나 말을 쓰는 경우가 54%였고요. 예의 없이 무례한 경우가 4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보면서 쟤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갖는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윗세대가 자기들만의 어떤 단어나 자기들만의 용어를 쓰면서 윗세대가 아랫세대에 대해서 도저히 쟤네들하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겠구나, 의사소통이 안 되겠구나, 우리하고 이제 다른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할 때 윗세대가 아랫세대에 대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보면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어떤 그 사회적 혹은 교회적 이슈 가지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의 문제 혹은
세대의 문화의 문제, 이 문제들이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이 하나의 생각 혹은 하나의 목표나 가치를 이제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돕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보시는 대로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이런 차이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37%만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없다가 63%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의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직 세대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세대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이 세대 간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라는 응답이 25%였고요. 세대 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활동 개발이 23%, 그리고 세대 간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이 19%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게 응답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세대 간은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간의 어떤 차이나 갈등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보다는 어떤 태도나 문화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서로 간의 생각에 동의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양해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대 통합으로 가는 길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반영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 간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 혹은 세대 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활동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대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의 세대 차이나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을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활동 가운데 세대별로 혹은 온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주황색이 이제 온 세대가 참여하는 걸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배가 가장 높았습니다. 예배를 온 세대가 같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2%였고요. 그 다음에 교회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입니다. 반면에 친교 모임, 취미 문화 모임, 소그룹 모임은 온 세대 참여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같거나 비슷한 세대끼리 하는 것을 더 선호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친교나 취미 문화나 소그룹은 서로 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그걸 서로 간에 해결해 나가거나 같은 것을 즐기는 이제 이런 집단이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비슷한 세대끼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나 교회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은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화나 생각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회 봉사활동과 사회 봉사활동이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많은 접촉 경험을 갖게 하고 이런 접촉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 세대 내에서의 어떤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 이런 교회 봉사활동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교회에서의 어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필요하냐라고 질문했더니요. 필요하다가 87%였고요. 교회 의사결정기구의 각 세대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 84%, 가정예배를 교육하거나 가정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이제 82%. 그래서 주요한 이런 그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좀 80%를 넘을 정도로 현장에서 일선 성도들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세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경험한 어떤 문화의 차이, 경험의 공유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화의 어떤 공유에 따라서 세대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세대 간의 통합이라고 한다는 점도 결국 이런 경험을 폭넓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생각 그대로 인정해주고 오히려 서로 간의 그 인정의 폭을 넓혀주고 양해의 폭을 넓혀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세대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대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세대 간에 서로 무관심과 단절 혹은 갈등으로 지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13호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214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